네, 이번에 이집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원래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해요. 이집트가 왜 미국의 만남을 좀 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자 난민 수용을 이제 압박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걸 계속 압박하고 이제, 연간 이집트에 지불하는 그 15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연동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이제 계속 피하는데, 그 지금 현재는 아랍 연맹 22개국가 이제 스크럼 짜고 트럼프 가자 구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의 균형추를 잡으려고 이제 대항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집트가 가자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은 이집트 내부 정치가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따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힘들게 무슬림 형제단을 추방했거든요. 그 무슬림 형제단이 팔레스타인 계열 그 무장단체입니다. 그 어떤 숙주 역할을 하는데 가자 주민이 들어오면 무슬림 형제단이 또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어렵게 축출시켰는데 그럼 주변 이슬람 테러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가자 주민, 이른바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또 내부 정치가 불안전하고 이제 내전에 또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원래는 1979년에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예히엘 레이터. 그분이 이집트가 그 평화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위반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1979년에 이제 용키프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그 당시 조건이 뭐였냐면 시나이 반도 원래 이스라엘 장악을 했었어요.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집트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시나이 반도 2, 30km 이내 국경에서 2, 30km 지역 안에는 병력 제한을 병력을 이제 제한하는 원칙을 이제 거기다 적시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나이 반도 20km, 30km 이내에 47개의 대대급 병력 이상은 배치하지 말아라. 그냥 국경 방어용으로만 47개 대대만 배치하라라고 하고서 이제 서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병력 제한 그 대대급 병력 47개에서 4배수인 180여 개의 대대급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러면 협정 위반이죠. 평화협정 위반이죠. 원래는 완전히 이제 비무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양보를 한 거야, 이스라엘이. 47개는 오케이. 국경 경찰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시나이 반도가 원칙적으로는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했는데 4배수인 180여 개의 대대급 병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경 방어용 그 경찰이보다는 특수전 병력도 들어갔어요. 특수작전 부대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수의 활주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 터널도 존재합니다. 저게 보면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미국으로 또 원조받은 공격형 탱크죠. 아브람 탱크 등도 공격형 기갑 자산이 이스라엘 향해 전진 배치돼 있다는 거. 이건 이 행태만 보면 전쟁하자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이제 새로 임명된 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이제 국경 방어의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대공격형 군 자산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 미국에다가. 그럼 뭐냐면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자 주민 이주를 이집트한테 압박하고 이집트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 평화협정 위반했잖아. 그러면서 또 이집트를 겁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마스 지난 10월 7일 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라파 국경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자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터널 그 원자재를 어디서 갖고 왔는가? 다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가 지원했다는 게 요번에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눈에도 할 말 없으니까 이거 가자 주민 받으라 이걸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외교적 카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가 정책을 이제 펼친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관계가 좀 급격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 같아요. 근데 이게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군사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위이고 이집트가 19위인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력 차이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붙으면 이제 이스라엘한테 게임이 안 되죠. 뭐 격차는 4위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핵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이제 디팩토 핵무기라고 사실상 무기 공식 천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핵무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부터 데이비스링에서 그 모든 고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MB 시스템이라고 있죠.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지고 있고 그게 하나의 방패를 갖고 있는데 이집트는 공격 자산밖에 없어요. 공격형 무기, 뭐 전투기, 탱크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방어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두 개 다 갖고 있어. 방어 자산도 갖고 있고 공격 자산도 갖고 있어. 맞고 때리면 끝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거는 이집트,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는 게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10월 7일 이후로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랑 공생할 생각이 없다. 이국가 해법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걸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남일 유입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중동 주변 국가들이 다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이제 골칫거리라는 건 제가 지난번 과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테러 일으키고 사고 치고 막 한 그런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행태가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그 학을 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더 이상 우리가 못 해결하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지금 이집트랑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하는 기차와 같이 이제 이걸로 충돌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집트가 가자 주민 유입을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가자 주민 유입이 이집트 영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래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자 주민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집트 영내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무슬림 형제단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 우산 조직인데, 과거에는 이집트하고 지금 현직 그 RCC 대통령하고 권력 투쟁 관계였어요. 근데 RCC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들을 쫓겨내면서 이제 정권을 창하게 했는데, 다시 또 무슬림 형제단 정적이 들어오면은 그 정권이 완전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만든 거죠. 그게 그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그 터키의 그 지원을 받는 HTS, IS, 순위파 계열의 테러리스트들도 지금 이집트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순위파 테러리스트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거점 공항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텔레반과 알카이다 2.0들이 지금 이집트를 이슬람 칼리프 제국 건설의 어떤 핵심 거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사력으로 붙으면 좀 힘드니까 이제 내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슬람 세력들이. 그럼 순위파만 그러냐? 시아파 테러 세력도 똑같아요. 이란, 카타르, 이른바 시아파 이슬람 세력 역시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지하드의 핵심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자 이슈 문제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을 한 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것 때문에 대립 구도가 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군사력을 저희가 좀 아까 비교를 했었는데, 이집트가 사실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집트 국내 이슬람 봉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 1981년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이슬람 극렬 세력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시나이 반도와 이제 그 홍해 쪽 그 해상 봉쇄에 걸려가지고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경제난을 지금 겪고 있었는데 이걸 풀어야 이제 경제난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79년 맺은 협상 그 시나이반도 그 위반한 그 이때 맺은 거예요. 79년에. 근데 그걸 맺었는데 국익 관점에서는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맺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이게 아랍권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권 즉 아까 얘기했던 아랍 연맹 22개 국가 중심으로 똘똘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스라엘과 단독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반대한다. 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거죠. 이국가 해법을. 근데 그거를 빼고선 사다트가 단독으로 그냥 평화 협상을 맺은 거예요. 아랍의 반대를 묻히고 반이스라엘 카르텔을 깨고서 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죽겠거든.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익을 추구했다고 해서 서구의 관점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괜찮은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슬람 테러 세력한테 암살을 한 거예요. 국내적인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유약한 지도자로 찍혔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굴복한 유약한 지도자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집트 내의 어떤 정치 문화 현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다트 대통령 암살에서 이집트 국민 지지가 꽤 높았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이집트 국민들의 눈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은 팔레스타인을 배신한, 아랍을 배신한 유약한 기회주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 LCC 대통령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쿠데타로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 형제단도 팔레스타인 계열 그 테러 단체의 우산 조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그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하고 잡았느냐? 그럼 요번엔 그렇게 실력 있는 대통령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LCC 대통령이 어떤 그 자국민 상대로 어떤 선무 공작을 했냐면, 그 무슬림 형제단은 팔레스타인 테러 우산 조직인데 사실상 이스라엘 모사드의 끈앞풀이다. 그래서 이런 음모를 퍼뜨려가지고 겨우 이제 이 사람 그 무슬림 형제단을 외부로 이제 축출시킨 것이죠.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LCC 대통령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자 주민을 받는 순간 이집트가 첫 번째 주변 시아 순니 테러 및 터키의 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자 주민이 들어오면 하나의 숙주로 무슬림 형제단도 같이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 국민들은 이스라엘 간첩을 들었다 하면서 LCC를 이제 목을 칠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굴종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민족 자존에 엄청난 침해를 한 것이야 하고선 또 폭동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C 대통령이 지금 막 백방울 뛰면서 이거 가자 주민을 안 받으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이집트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건데, 뭐 미국이랑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뭐 터키, 이란, 카타르, 탈레반 이쪽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로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반반은 있는데, 현 LCC 대통령 셈법에서는 이슬람 극렬 내부 봉기의 정권이 붕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부 폭동으로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물론 지죠.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도 파탄 나겠죠. 원조 받는 거 다 끊기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도 뺏깁니다. 이스라엘한테. 그 다음에 군사력, 그동안 그래도 19위로 이렇게 빌드업 해놓은 군사력 다 박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CC 관점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건 감내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겁니다. LCC 입장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소실된 군사력은 이집트가 중국과 카타르를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시나이 반도는 뺏기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중국이 미국 말고 이제 중국을 붙는다는 얘기,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내부 정치력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내부 국민들한테 모가지 날아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랍권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범아랍권 국민들은 역시 LCC 미국과 맞짱 떴어, 뭐 이스라엘과 맞짱 떴어 해가지고 그 존귀와 찬사를 받습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 칭호를 받아요. 지금 중국을 뭔지 모르고. 근데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근데 기존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절대 안 할 거라는 약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최근 사태나 10월 7일 사태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상정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LCC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보다는 이제 시간 끌기 하면서 일종의 필리버스팅 하면서 사우디 요르단에게 가자 주민을 떠넘기는 해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놓고 전략을 짜야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